그렇게 김건희하고 인연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 김건희가 썼던 전화기가 그렇죠. 왜? 건진 집에 왜 있냐.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 김건희는 그 전화기가 거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봐야죠. 난 알았다고 봐. 알았다고 본다. 맡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맡겼다. 맡겼거나 이제 이쪽을 취재한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아하. 건진이 이렇게 약간 우리 배우들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진이 일종의, 이진숙 것도 갖고 있고 이사람 것도 갖고 있고 김건희 것도 갖고 있고 또 많이 갖고 있었대.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내 나라 그러면 내가 뭐 봐주마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건진이 하도 많은 걸 알고 있고 하도 그동안 그때는 영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도 뭐 반말로 뭐 메시지 그러니까 하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건진이 대기업 가능했을 찾아다니는데 그럼 민정에서 건진을 단속하든지 잡아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기업들을 보고 기업들한테 건진 돈 못 오게 하라고 냈어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건진이 무서운 사람이고 건진은 김건희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럼 특검에서도 이 건진과의 뭔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건진이 플리바게닝을 한 거라니까요. 주고받고. 그래서 검사하고 이번에 특검하고 플리바게닝 하면서 건진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버리고 이 물건을 넘겨주니까 김건희가 지금 기부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진 입장에서요. 일정량의 혐의를 인정해서 그게 뭐 형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네. 싸게 싼 끊자. 거를 싸게 끊고 끊자. 네. 김건희 쪽으로 싹 몰아버리면 본인은 데미지가 적은 거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그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렇지만요. 저는 김건희든 건진이든 특검 수사가 끝이 아니라고 봐요. 아하. 특검은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건진과 김건희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수없이 찾아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건진이 막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경찰 일부 인사와 뭐 검사든 뭐든 건진한테 와서 그 뭐 자기들의 운수를 받던 아니면 뭐 로비를 했던 그 네트워크라는 게 건진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하고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세금 깎아달라라든가 지역 민원성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건희한테 직접 하지 않고 김건희 윤석열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정치인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건진이라는 사람과 연결돼 있는 다른 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뭐 바로 다 나오는 거.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윤희건 경찰총장 됐을 때 그 지인이 축하한다고 건진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건진이 내가 손 써놔서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전방위적이구나. 김강호도 그러니까 자기가 눌렀다.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는 뭐 맞출 수도 있고 뭐 노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면 유명세로 먹고 사는 거니까. 유명세도 먹고 살지만 그러면 실제 온 사람들끼리가 이게 그 네트워킹이 되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서로가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진영이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이 나한테 와. 근데 나는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내가 또 네트워킹 좋잖아요. 그러면은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게 무슨 예언처럼 되지만 실제 그게 아니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김건희한테 그냥 말하면 직접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너는 얘 해줘. 네. 너는 장윤미 해줘. 너는 고현진 해줘. 이러면서 서로. 근데 난 노영희 변호사 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덕 좀 보고 삽시다 좀. 그래요. 내가 잘해볼게요. 두 분 모두. 근데 뭐 여러 번 덕은 줬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짜증나서. 그걸 많이 봤어. 많이 봤어. 계속 좀 주세요. 덕을 봤어. 예. 알겠습니다. 계속 주세요. 예. 자, 이제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정부 자산 매각 관련해서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뭐 친일파, 매국노 이런 표현할 때, 뭐 나라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공공성을 팔아먹은 거죠. 그렇죠. 네, 완전. 공공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정부의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했고, 김민석 총리가 어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서 지난 정부 또 이번에 현 정부까지 매각 사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자산들이 매각되는 어떤 행태를 보면
그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이라는 그 기조 아래 세입 세출이 엉망이 되면서 세금이 뭐 60조, 90조씩 막 빵꾸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국가의 재산인 이 자산들을 헐값 매각해가지고 그걸 떼웠다. 근데 그게 돌고 도는 사이에 뭐 부동산 등도 있고 유가증권들도 있고 한데 뭐 27조? 네. 거기서 적어도 한 1조 정도는 빵꾸 난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완전 헐값 매각했고 그 상징이 되는 게 사실 YTN인데요. 예. YTN이라는 이 회사가 한전이랑 뭐 이렇게 정부 지분을 마사회도 있었고. 마사회 예. 통으로 팔아요. 통으로 팔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헐값에 갔던 거고 졸속으로 처리가 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만 김건희의 이 워딩이에요. 안 되겠네 이 회사 나도 복수 한번 그치, 뭐 복수 해야겠네. 얘기가 있었고. 왜냐면 기자가 취재를 하거든요. 아니 당신 경력 학력 다 위조된 것 같은데 네. 물었더니 너는 캐면 안 나올 것 같냐라고 하면서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실화됐다는 게 이게 그럼 과연 어떤 민영화의 기치대로 했냐 예. 그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기자 제가 잘 아는 기자인데 아유, 지난주에 그렇구나.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더라고. 체력을 엄청 근데 키웠어요.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대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YTN이 아닌 다른 방송사에 있는 기자인데 그때 당시에 취재할 때 뭐 그런 뭐 복수 얘기라든지 뭐 널 한번 캐보면 어떡할 자신의 느낌은 뭐 이런 말을 하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어보는 것은 공적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허위 이력과 경력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뭐 보복, 복수, 너는 캐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놀랬겠네. 뭐 놀라고 황당했구나 예, 한마디로. 진짜 황당했고 당시에 그러면 왜 그때까지 안 왔느냐라는 것을 그게 물었을 제일 때, 중요하지. 예, 그때 YTN의 취재 기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완전히 오픈돼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위 이력에 대한 그의 뭐 생각이랄까, 뭐 여기에 대한 포커싱이었고 그게 데스킹을 통해서 그렇게 뉴스가 나왔던 건데 지금 뭐 YTN 출신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뭐 그때 노정면 의원도 제보 받아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그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YTN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국가 자산을 헐값 매각했던.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한결에 황준범 논설위원이 나와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한전 KDN하고 마사회가 YTN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거 왜 중간에 뭐 저 이철규 의원도 막 등장하고 여러 그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정상적으로 매각이 됐으면 KDN이 오히려 그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통으로 그냥 싸게 확 넘겨버려가지고 유진그룹이 먹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먹은 건지 덮어 쓴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유진그룹의 분위기로서는요. 그렇죠. 일단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 이슈 헐값 매각 정부 재산 헐값 매각 중단하라. 예. 그리고 이제 총리가 이제 나서서 전수조사하라. 옛날 것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 YTN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언어도 다른 갈래로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YTN을 정부에서 매각하는 이 시작점과 과정이 너무 의문투성이가 많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대주주였던 한전 KDN하고 마사회는 우리 매각 안 한다. 처음에는 계속 그 입장이었죠. 예. YTN 구성원들도 당연히 우리는 매각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행됐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거슬러 보면 소문이 이미 내정돼 있다 다른 곳으로 그랬잖아요. 그랬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진은 뒤늦게 좀 뛰어들었어요. 사실 그때 먼저 들이댔던 건 통일교 쪽 아니에요? 통일교 아들이 1,000억을 만들어 놨는데 1,000억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적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아는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뛰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했고 한세 이런데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뛰어들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 유진이 굉장히 큰 금액을 써서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용산 내부에서는 이거 사고 났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의도대로 안 되고 유진이 워낙에 큰 돈을 써버리니까 최대 뭐 나머지 탈락한 데보다 한 2.5배, 뭐 1,000억 이상씩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발표할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이었는데 2023년 10월에 그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승인은 안 해줘요. 최대주주 변경을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위기 직전에 관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이제 김홍일 체제에서
승인을 해버리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당시에도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책임을 지고 뭐 쫓겨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직전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여러 의문투성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민석 총리도 얘기한 게 문제가 발견이 되면 계약 취소 등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유진도 이제 그렇죠. 네, 되돌려지는 과정까지 갈 수 진짜 있다. 이 국가자산 매각 헐값 매각으로 YTN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케이스로 나오는 것이 민주당 허영 의원실 그 자료들 보다 보면 그 황장엽 예전에 노동당 우리나라 왔을 때 무슨 안전가옥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헐값 매각을 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말도 안 되게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역사성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것일 텐데 당연하죠. 여기에 이게 JTBC 보도를 붙여보면 아주 힘들게 국유재산으로 환수했던 친일파들의 땅이 있어요. 그걸 돌려준 거죠. 이거를 국가보훈부가 3년 6개월 동안 총 18건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냥 친일파 후손이 아닙니다라는 종이 한 장 써내면 돌려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 국간을 무슨 뭐 재정 건정성 얘기를 하면서 전 정부가 뭐 나라 재정을 말아먹었니 어쩌니 하면서 진짜 말아먹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예. 정말 문서 한 장으로 그냥 내주고 이랬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게 이제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완전 변호사님? 배임이에요. 이게 이런 게 정부가 배임이죠. 완벽한 네, 배임이죠. 그거 훨씬 네. 그 이득을 포기해버린 그렇죠. 거죠. 국가 손실에. 논의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서 국공유지가 너무 적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적다. 예, 국공유지가 많이 있으면은 이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조정이 쉽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게 안 일본이 되는구나. 특히 국공유지가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경매로 나올 경우에 뭐 유찰이 이제 몇 번 되거나 하면 굉장히 낮은 깎이죠.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게 된다.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끼리 서로 샴샴샴 해버리면 중간에서 새는 돈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소위 말하는 해먹는 인간들은 또 얼마나 해먹을 것이냐. 그게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8원에 판 게 있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의 건가. 5분의 1.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원상 복구까지 얘기를 당연히 하고 그래야 있다. 됩니다. 여기에 YTN 문제도 함께 들어간다. 네. 예, 이거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YTN, TBS 그렇죠. TBS도 빨리 정상화됐으면 다 좋겠어. 정상화돼요. 자,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좀 하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어디 가요? 저는 스무스하게 나가는 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 인사하고 가요. 인사하고 예. 갈까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거릴 때 자연스럽게- 들고 날 인사를 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저는 이게 약간 무례인 것 같아서. 자, 제가 채널 오늘 A 가는 거죠. 아니 채널 A 갑니다. 예. 탑10. 채널 탑10. 예. 오늘 거기 탑10은 뭐예요, 뉴스가? 아직 못 봤네요. 못 봤어요? 배치기 예. 싸움. 근데 배치기 아까 싸움에 대한 그 이기현 의원님의 그걸 봤는데 본인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송은석 의원이 달려든 거고 자기의 죄는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그래서 살을 빼게 했다는 아주 위트 있는 입장문을 냈더군요. 가까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배가 닿았다. 예, 그래서 배가 부딪힌 거다. 아니 여기 코가 진짜 닿은 이렇게 돼 거는 있어요. 송 대표가 뒤를 돌아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어.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살 빼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요. 아까 우리 JYP가 근육이라 그랬는데 본인이 살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육입니다. 제가 저 형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근육배. 우리 장미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기가 많으니까 예. 아쉽지만.